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를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기말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표를 좀 분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적표를 이제 받아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등급 보지 마시라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는 등급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원점수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점수를 받아왔을 때 전학년, 그러니까 2학년이면 1학년, 뭐 1학년이면 전학년이 없으니까 이제 시작인 거고요. 뭐 3학년이면은 2학년 때 성적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에 받았던 성적과 지금 성적이 얼마나 이 성적에 대한 추이가 바뀌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세를 타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성적을 분석하면서 현 시점에 우리 아이 점수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이 할 수도 있고 학부모님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야, 성적표 갖고 와봐 하고 그냥 등급만 보지 마시고요. 전의 학년과 우리 아이가 점수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성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우리 전공학업 기억나십니까? 공대 가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 무조건 선택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화공 가는 아이는 화학이겠죠.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점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점수가 어떻게 변하고 떨어진 건 뭐고 올라가는 건 뭐며 편차는 어떻게 나와서 우리 아이 지금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적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 정말 저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갔다가 저희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내신 성적표 보는 방법, 뭐 내신 성적의 비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을 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다음 학년 때는 어떻게 그걸 보강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 가면 영어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지만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 점수가 되게 많이 안 좋게 나오면 전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학업에 대한 점수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현 시점에서 성적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원점수를 통해서 꼼꼼하게 보고 편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학교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내신 계산을 한 번은 그러니까 단순 내신 계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몇 등급이나 나오나. 그래서 이제 보통 물어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 몇 등급이야? 그러면 저 지금 뭐 3등급이에요. 뭐 2.1 정도 나왔어요. 이런 단순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산하는 게요, 대학마다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보시면 교과 전형을 뽑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교과 전형을 뽑는 대학교들은 이 교과 내신을 학교별로 이 가중치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성적을 집어넣었을 때 등급이 조금씩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이 조금씩 틀리게 나오니까 모든 대학교를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니까 목표 대학교들, 뭐 나는 중앙대를 가고 싶어요, 한양대를 가고 싶어요, 어떤 애는 뭐 숙명여대, 숭실대학교, 홍대처럼 교과전형 뽑는 학교들 중에 어떤 목표대학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목표대학교는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3년치 다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해가시죠? 1학년, 2학년 성적만 돌려봐도 되고 1학년만 돌려보셔도 돼요. 자,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걸 좀 정확하게 계산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가 이 학교 갈 수 있는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학교마다 교과 전형은 입시 결과를 발표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중앙대, 뭐 한양대, 홍대, 숭천 다 발표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숙명여대만 어디 찾아보면 있습니다. 숙명여대도. 우리 걷다가 컨쇼에 교과 마법 라인 있잖아요. 그거 돌려보셔도 되고. 그랬을 때 두 학생을 볼게요. 컨쇼 학생과 제가 있는데, 이 성적표가 같은 등급대가 나타나더라도 학교의 가중치를 집어넣으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이 학생들은 이과 학생이에요. 자연계 학생인데 보세요. 국어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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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과만 돌릴 거라서 편차 같은 거 다 뺐습니다. 제가 그냥 교과만 볼게요. 2등급, 1등급 해가지고 이 아이의 총 이 단위 수는 12단위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학생, 컨쇼 학생은 1.2등급 아이예요. 그러니까 단순 대신으로 돌려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학교의 기준으로 집어넣어 봤어요, 저희가.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가중평균입니다. 위에 거는 진짜 단순 내신 돌린 거예요. 이거 다 더해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랬을 때 1.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서영진 학생, 저도 1.2등급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그죠? 네. 1.2등급이면, 최저 맞추면 중앙대는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양대학교는 계산해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1.2등급이니까 두 학생이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중평균은 대학교에다가 우리가 점수를 가중치를 집어넣고 학교별로 했을 때 어떤 하나의 대학교를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보시면 컨슈 학생은 1.25예요. 그런데 저는 1.33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가중치가 제가 훨씬 지금 불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 학교를 안 넣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가중치를 줬을 때 불리한 학교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그 가중치를 계산하거나 이렇게 뭐 학년마다의 비율 이런 게 정말 다 다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봤을 때 교과 같은 경우도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어요. 그런 학교를 미리 찾아놓고 거기에 맞게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교과 전형을 바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한번 돌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보세요. 이 친구 97점인데 1등급이에요. 그죠? 난 100점인데 1등급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원점수 보니까 제가 더 잘한 건데 솔직히 제가 더 잘한 거 맞는데 교과 전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앞에 원점수 안 보고 등급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은 똑같아요. 근데 가중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단위수가 3단위잖아요. 저는 2단위고. 그러니까 3단위가 더 높게 평가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가중치 때문에 1.25고 1.33인데 우리 학부모님들 1.2랑 1.3은요 교과 전형에선 정말 저 하늘과 땅이에요. 왜 그러면 얘는 완전 소수점으로 막 잘려나가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대신 제가 문과잖아요. 그러면 국어가 단위수가 4단위고 등급이 똑같다라면 제가 아마 이길 거예요.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요. 이과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밀리니까 저는 이 학교에 안 넣겠죠. 이해 가십니까? 제가 어디 학교라고 말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있긴 한데 하여튼 안 넣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내가 만약에 관심 있어 하는 학교 있잖아요. 우리 목표로 하는 학교들 거기는 한번 돌려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하나 계산 때리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교과 전형 사이트에 이거 돌려주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 대교협에서 어디가? 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그 어디가 사용하시면은 대학교가 그 자기네 학교 환산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계산 프로그램을 어디가에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돌려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똑같은 등급을 넣는데요. 똑같은 점수를 넣는데 학교마다 막 다 다르게 나와요. 그게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중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우리 상위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도 한번 돌려보세요. 단순 내신 등급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이게 이제 3학년 때 교과 전형 안 집어넣으면 돌려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은 학생이 하기보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줘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학생이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좀 다 정리를 하고 진로 활동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가 했었는지를 다 정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 라인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세부화시켜 갖고 다 정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생활기록부에다 진짜 어떻게 어필하고 무엇을 넣고 무엇을 버릴 건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글자 수 때문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표를 다 분석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 들어가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학생의 이야기와 능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컨쇼 라이브 방송 화요일 날도 이런 수시에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해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네, 2020 정시 첫 방송. 그러니까 이제 정시에 대해서 좀 해야 되잖아요. 수시 다 끝났잖아요. 걷다가 이제 막 발표하기 시작했잖아요.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 오기 시작하는데, 네. 하여튼 합격한 학생들, 네, 되게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수능 공부도 안 하고 완전 놀고 있을 텐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합격한 친구들은 일단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컨쇼 라이브 방송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아까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